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100세 임유영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란 말 요즘 많이 듣게 되죠. 은퇴 후에 여가를 즐기면서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에서 60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연 무대에 오르는가 하면 젊은이들처럼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노후 생활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탄탄한 경제력을 지녀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어떻게 경제활동을 오래 하면서도 멋진 실버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행복한 100세 강의에서 그 해답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167번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 윤준영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액티브 시니어 사회적 경제로 길을 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TV에서 방영되었던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르신들끼리 세계 이곳 저곳을 여행하시는 모습이 젊은 저로서도 굉장히 부러웠는데요. 이렇게 당당한 생활의 주체가 되고 당당한 액티브 시니어로 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또 그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제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란 보시는 바와 같이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 60대를 가리치며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은 미국 시카고대 심리학과 버니스 뉴 같은 교수가 오늘의 노인은 어제의 노인과 다르다라며 붙인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벌이가 되는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융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이며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노후 준비는 스스로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당당한 경제인으로 인식하고 있죠. 두 번째는 가치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사더라도 비싸고 좋은 것을 사죠. 이제 어떠한 기업들도 그들을 최우선 고객으로 생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일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활동해왔던 영역과 유관한 직업들을 선호하지만 타 영역에 대해 정보 획득이나 교육을 받는 일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들며 스스로를 당당한 경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뒷방의 노인네가 아닌 당당한 액티브 시니어로 살기를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액티브 시니어로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경제활동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죠. 기대 수명의 증가로 소비를 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것인가?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회적 기업,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입니다. 이 둘은 서로 같은 듯 다른 이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죠. 왠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정치적인 성향으로 들리시겠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는 경제 조직이고 기업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의 가치와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쓰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영리성과 자선의 사회성을 통합한 새로운 트렌드의 기업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졌으며 1990년대에 와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각국과 미국의 경우 협동조합이나 유한회사와 같은 형태로 확산되어졌으며 한국에서는 사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자리 창출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입니다. 즉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저희 학교에서 제가 복지경영학과의 대학원의 복지경영학과의 학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저희 학교에 다니고 계시죠. 그중에서는 직원 수가 300명 이상 되는 아주 커다란 회사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면서 선량한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는 커다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은 어떠한 면이 좋은가? 과연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은 착한, 선량한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는 조건으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바로 재정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면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무, 법무, 경영 등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비를 따로 또 지원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 사업 개발비를 지원해주고 마지막으로는 기업 부담금 일부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지원도 들 수가 있는데요. 세부 사항들을 보면 저리 또는 융자로 시설 및 점포를 임대해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주 강력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서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권고하게 됩니다. 즉 공공기관이라면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세제 지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100%, 향후 2년간은 50%, 취등록세 50%, 재산세를 25% 감면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왜 사회적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창업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두 개 다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사회적 기업의 재정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생존율이 6% 미만이라는 것을 보면 사회적 기업의 성공도 일반 기업의 성공처럼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사회적 기업이고 어떠한 사회적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사회적 기업은 루비콘 프로그램즈 중에서 루비콘 베이커리입니다. 루비콘 베이커리의 기업 가치는 단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 이것입니다. 즉 사회적 가치인 고용이 최고 최선의 목표이지 경제적 가치인 순이익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차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비콘 베이커리는 현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릭 오브리가 CEO로 부임하면서 루비콘 베이커리 사업을 통해 큰 성공을 이루게 되고 2013년도 기준으로 순이익이 1,558만여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66억 원이라는 커다란 수익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듯 루비콘 베이커리는 경제적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상생의 효과로 커다란 이익까지도 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라민은행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라민은행은 단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담보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2006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한 말로 유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누스는 경제학자이고 그라민은 은행인데 노벨 평화상이라니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소득층과 서민, 특히 저신용자를 구제해주는 구제은행으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다라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라민 은행은 운영 시스템도 다른 은행과 다른데요. 세부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정직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저신용자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원금을 갚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데요. 사람의 본성, 즉 사람은 정직하다라는 사람의 본성을 믿은 결과로 그라민 은행은 원금 회수율이 90% 이상입니다. 본인들을 믿어준 회사를 배신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고객을 직접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출 한번 받아보셨죠? 대출 받으러 가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시간, 그 다음에 또 뭐 작성해야 되고 뭐 떼어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죠. 바로 그라민 은행은 그러나 직접 고객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문맹자와 혹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비자 접근 마인드로 그라민 은행은 다가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객을 보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신용자와 같은 사람들은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한다라는 결과 쪽에 치우치게 되는데요. 그라민 은행은 돈을 못 갚는다는 결과보다는 돈의 상환처 혹은 상환 방법, 사용처 등을 은행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은 굉장히 커다란 성공을 이루게 되고 2013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에서만 1175개의 지점과 대출 원금이 약 3조 6천억 이상 되는 거대 은행으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영국 및 미국에서는 빈곤층 퇴치를 위한 대안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한국, 카메룬과 같은 전 세계 37개 국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들 모르고 그냥 넘어가셨겠지만 2005년은 유엔이 정한 마이크로 크레딧의 해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사회적 경제 조직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함께하는 단체로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이는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소유자 이퀄 이용자이기 때문이죠.
또한 주식회사가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절대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회적 기업이지만,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지나 권익보호, 서비스 향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서로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지만도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우유는 연세대학교에서 만듭니다. 그럼 건국우유는 건국대학교에서 만들겠죠. 그렇다면 서울우유는 어디서 만들까요? 서울대? 땡입니다. 바로 서울우유의 풀네임이 서울우유 협동조합입니다. 이렇듯 협동조합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보면 생협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생협, 즉 생활협동조합. 이것도 일종의 협동조합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든 협동조합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협동조합들이 있을까요? 다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협동조합은 선키스트입니다. 이 선키스트가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조합원인 협동조합입니다. 1800년대 초 스페인의 전도사가 서부 캘리포니아에 그 오렌지의 종자를 가져와서 심게 되죠. 마침 1869년도에 미국 대륙간 횡단 열차가 생기면서 서부의 오렌지가 동부로 출하하게 됩니다. 굉장히 커다란 붐을 이루게 됐죠. 너도 나도 오렌지를 많이 심었고 오렌지 생산에는 붐을 이루었으나 너무 많이 과아 생산된 것 때문에 유통업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제값을 못 받고 핏더미에 앉게 되죠. 그러자 농민들이 생각한 방안이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생산한 오렌지를 우리가 직접 팔자 였습니다. 1908년 오렌지 하나하나마다 스티커, 요 선키스트라는 스티커를 오렌지에다 붙이기 시작했고, 이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과일에 붙은 브랜드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오렌지에서 탈피하여 마시는 오렌지 주스겠죠. 먹는 비타민C 등과 같이 다각화된 사업을 벌이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생산된 오렌지를 바로 제값을 받고 팔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이러한 선키스트는 매년 전 세계 200억 이상의 로열티를 받아들이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선키스트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6,500명 오렌지 생산자가 주인이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해낸다. 바로 협동의 힘을 강조한 것이겠죠. 두 번째 사회적 경제 조직을 얘기하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유럽 축구 광이신데요. 바로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로 대변되는 유럽의 명문 축구 구단입니다. 그중에서 FC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 바르셀로나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협동조합입니다. 회원 수만 17만 명 이상 되죠. 즉 많은 스포츠 구단들이 대기업의 스폰으로 이루어지는데 반면 FC 바르셀로나는 회원들, 즉 시민이 주인인 구단입니다. 메시와 같이 수백억 연봉을 받는 그런 스포츠 스타도 시민들이 직접 연봉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FC 바르셀로나의 운영 철학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원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구단을 직접 경영하고,
회원들은 누구나 회장이나 이사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회비 124.5유로, 한국 돈으로 약 17만 원 정도 되는데요. 17만 원을 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사회적 경제 조직답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상업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조합원들의 권익 증진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2006년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유니세프와 유니폼 로고 후원 계약을 맺어서 구단 수익금의 0.7%를 유니세프 재단에 기부하는 사회 공헌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협동조합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하면 서비스의 질과 가격이 좋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많이 보셨던 분이 나오십니다.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모르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엔이 하는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2년은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였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총장 재임 시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동조합은 매우 가치 있는 기업 모델로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협동조합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류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가슴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뭔가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단 한 번의 강의로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노하우는 도서관 하나에 버금갈 만큼 커다란 것이겠죠.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 위해, 당당한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 지금 바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노하우와 지혜를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접목해서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십시오. 분명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빛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주체가 바로 지금의 시니어 세대인데요. 그 보석 같은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발휘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을 즐기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에 도전하는 액티브 시니어, 이제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